가작품은 지금 사설 시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작품은 사시남정기라는 고전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작품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서 삼안 또는 삼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 마음이란 뜻의 삼, 나의 마음, 여기 까투리의 마음, 도사공의 마음, 내 마음, 삼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걸 삼한, 한스럽다 이렇게 갖고 삼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조선시대 후기, 바로 진솔한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한, 그 후기 사람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사설시조인데, 자, 내용은 이런 내용들. 임과의 이별로 인한 비통한 심정을 죽음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와 도사공의 마음을 비교해서 나타낸 발상과 표현.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여기 비교라는 단어입니다. 차이점이 아니라 비교법을 썼어요. 다 절박하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걸 대조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주제 다시 가보시면, 자, 사랑하는 님을 여인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네요. 자, 본문 해석 들어갑니다.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자, 숨을 곳이 전혀 없는 산에, 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까투리가 뭐죠? 꿩이죠, 꿩. 자, 꿩의 마음과, 어때요, 지금? 뒤에서 지금, 위에서 지금 매가 쫓아와가지고 지금 이 까투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도망을 쳐야 되는데, 나무 한 그루 없고, 그 다음에 바위돌, 숨을 곳이 전혀 없단 말이야. 상당히 절박하겠죠? 자, 이 절박한 까투리의 마음과, 자, 두 번째, 대천 바다 한가운데,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을 실은 배가 있는데, 자, 하자는, 도사공은 이 배를 타고 있단 말이야. 도성이. 근데,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 닷줄도 끊어져 버리고, 자, 돛대도 꺾어져 버리고, 자, 방향치도 빠져버리고, 바람 불어 물결이 치고 안개 뒤섞여가지고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아직도 천리말리 남았는데, 자, 사면이 또 어두워지고 있네요. 자, 날이 저물었고 천지 정막에 또 목까지, 자, 지금 사나운 파도까지 치고 있습니다. 자, 이따 거기다가 또 수적,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마음.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 자, 여기 한자성어 나와 있네요. 자, 속담, 엎친 데 덮친 격 또는 이것을 설상가상, 그다음 친태 양난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자, 지금 완전히 어디 이 도사공만큼 절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엊그제 님과 이별을 한, 자, 여의다, 자, 이별을 한 나의 마음이야 어디다 비교하리요 그랬습니까? 세 사람이 절박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아무리 까투리가 그 다음에 도사광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임과 이별한 나만큼 절박하겠어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각각의 마음이니까 이게 사만이 됩니다. 자, 절박하기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거 비교합니다. 이별의 어떤 비통함을 자,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수학법이 쓰였는데요. 자, 중장 부분입니다. 자, 도사광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사용된 부분. 자, 열거법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점층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장적인 표현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 극한의 위기 상황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시남령이 바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밑에 있는 전체 줄거리를 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부분인지. 왜냐면 이 사시남정기는 계속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출제를 할지, 연계 출제를 할지는 이거는 그 출제자의 저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면 되는데, 자, 먼저 윗부분에 자, 조선 숙종 때인 17세기 후반에 김만중이 쓴 바로 처척 간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가정소설입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인현왕후 폐위 사건을 둘러싼 그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자, 상당히 이것이 이제 논란이 지금 됐었는데 자, 김만중은 이런 의도에 의해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김만중이가 숙종 이때 인현왕후 폐위 사건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다 결국은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였다고 본다면 임금님인 숙종에게
어떤 충원하는 이런 내용의 소설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누구한테 빠져가지고 희빈 장씨한테 빠져가지고 결국 본 왕비를 지금 내쳤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의도가 지금 깔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복선화음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결국은 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착한 사씨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한 교씨는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걸 복선화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교재 전체 중에 어느 부분, 소설 전체 중에 사씨가 유씨 집안에서 쫓겨나는 장면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제요. 처척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씨가 겪게 되는 고행과 부덕, 여자로서의 어떤 부녀자로서의 덕, 이걸 강조하는 작품이죠. 자, 전체 줄거리 부분에 보시면, 자, 유연수가 자기 이제 현숙한 아내인 바로 여자 주인공 사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늦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인 사씨가 남편 유연수에게 자, 지금 누구? 교씨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교씨를 드렸는데 교씨는 장주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첩으로 들어와서 이제 후사를 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뒤이어 사씨도 누구를 낳았어요? 이나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교씨는 지금 자기는 첩이고 사씨는 본부인이다 보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자기가 자리가 위태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동청 맹진이란 인물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자, 여기 사씨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가지고요 내쫓아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친아들 장주까지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모함을 씌우는 거야? 사씨가 죽였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니까 자, 남편인 결국 유연수도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사씨를 내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여러분들 교재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사씨를 내치고 교씨가 이제 정실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상황에서 자, 또 한림도 여기 유연수예요. 유연수도 결국 이 엄승이라는 인물과 갈등을 겪게 되면고 또 아까 누구야? 동청은 누구? 교씨와 이렇게 또 서로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온갖 지금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고 나중에 그 정부입니다. 정부. 간통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 동청의 모함으로 결국 유연수마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본인 판단이 잘못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자, 유배지에서 풀려나자마자 결국 누구를 찾아요? 사씨의 행방을 찾게 되죠. 자, 그리고 결국 누구를 만나서 사씨 부인을 만나게 되고 자, 이 유연수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씨를 처형하고 다시 사씨를 정실을 맞는 내용. 자,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모함을 받고 막 집을 나서는 장면이에요. 자, 12가 자, 옆에 있는 몸종이 사씨를 계단 아래로 이끌어서는 사당 앞에 사배하도록 합니다. 이 사당은 바로 누구? 유씨 집안이 조상을 모신 사당이야.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그 시 조상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사씨가 아직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니 모인 친지들이 문 밖에서 작별을 하는데 모두 눈물. 자, 그만큼 다 슬퍼지고 있네요. 자, 그만큼 여기는 사씨 부인은 정숙하고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야. 자, 부인께서는 귀체 보증하세요. 자, 건강하세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고, 자, 사씨가 감사하며 죄인을 위해, 자기를 죄인이라고, 왜? 남편이 일단 자기를 죄인으로 지목을 하고 내쫓았으니까, 자, 멀리 여기까지 이렇게 송별해 주시니 감격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 다시 만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대요. 자, 그리고 아들 이나를 잘 부탁을 합니다. 자, 유모가 이나를 안고 통곡을 하니 사씨가 이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행여라도 내 생각은 하지 말고 새 어머니 교씨를 잘 섬겨라. 떠나면서도 첩을 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모함해갖고 내쫓는 교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새어머니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네요. 자, 모르겠구나.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그랬으니까 재회를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 없는 법이니 그랬으니까 자, 어미인 사씨가 지금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되는데 쫓겨나는데
자, 아들인 바로 인하. 자, 인하를 아니라고 표현했어. 온전하겠는가 그랬으니까 인하에도 지금 인하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죄악이 매우 무거워서 너에게까지 화가 미쳤구나. 자, 그저 바라느니 다음 생애에서 다시 모자가 되어 이번 생애에 지금 못한 인연을 다시 잊자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떠나는데 결국 밑에 자, 여기서 소사께서 돌아가실 때 자, 소사는 유소사 바로 여기 있는 샤씨의 시아버지가 돼요. 자, 여기 있는 시아버지가 상당히 지금 며느리를 이뻐했단 말이야. 자,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내가 따라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머니,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따르지 못했는데, 어찌 강보에 쌓인 이런 어린 아이에게 연연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떠나네요. 자, 지금 이나는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떼를 쓰고 있고요. 사씨가 가마에서 다시 이나를 안아 젖을 먹이며, 자, 내 마땅히 내일이면 올 것이니까 잘 있거라. 이건 그냥 달래기 위한 거지, 실제 돌아온다는 확신은 없어요, 지금. 다시 용역에 건네고 마침내 이별을 하고 떠납니다. 자, 사씨는 자, 신배로 얼굴을 가렸고 오직 두 명의 여종만을 대동하고 이제 떠나는데요. 자, 하나는 지금 누구? 친정에서 데려온 융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심부름하는 아이. 이 두 명만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자, 이때 시비들이 교실을 옹이의 사당에 오르. 자, 이제 새로운 며느리가 이제 정실 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 집안의 사당에 있는 조상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사당에서 이제 여기 오르게 하고. 자, 지금 교시가 꾸민 옷을 이렇게 이제 외양을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구슬과 그다음에 비치와 같은 보석으로 장식한 관을 쓰고 고운 무늬를 그린 치마를 입으니 폐옥 소리가 그 옆에 차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놀이개 같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식품인데 길게 느립니다. 양쪽으로 구슬 같은 걸 꿰가지고 자, 폐옥 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자, 자, 위험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 그냥 몸가짐 정도로 보셔도 돼요. 몸가짐이 매우 엄숙하고 광채가 밝게 빛나 마치 신선을 바라보는 듯 했다 그랬으니까. 자, 어느 정도 외모가 지금 되긴 하나 봐요. 자, 이해를 마치고 여러 노비로부터 인사를 받고 나서는 자, 노비들이 100세. 자,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만세 만세 불러줬나가. 교시가 명을 내렸는데 이제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너희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자 따르고 화목하게 지내 삼가 죄를 짓지 마라. 오, 이거만 봤을 때 교시는 되게 어떤 여자? 좀 착한 여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야? 바로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이것을 누구한테? 사씨한테 모함을 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내쫓았단 말이죠. 자,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늙은 하인들은 누구한테 아직도 사씨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씨는 여러 해 동안 이 집 안주인이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났지만 저희가 인정상 마땅히 배송해 야겠니 감히 청하옵니다. 그랬더니 자, 인정과 의리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주인한테 허락을 다시 받고 자, 교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두터운 정인이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는가 그랬으니까 이거 허락을 해주네요. 되게 착한 모드로 가네요, 그렇죠? 자, 여러 시비들이 일제히 큰 길로 따라 나서니 통곡 소리에 땅이 진동했고 사씨가 가마를 멈추고 자, 신부름하는 아이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죄인을 멀리까지 배웅해주니 고맙고 고맙네. 자, 새 부인을 심써. 바로 교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심서 섬기되 자, 사람들도 옛사람, 바로 누구야 옛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네. 사시인 나도 잊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가깝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 이 내용입니다. 자, 가마꾼이 신성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사씨가 다시 이 신문함한 아이에게 자, 유소사의 묘 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시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이란 말이야. 유소사니까. 자,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지는 그 다음에 드러나요. 마침내 가던 길을 바꾸었는데 조약문을 지나 곧바로 묘에 이르러 몇 칸 되지 않는 지금 초가집을 하나 얻어 그곳에 머물러 삽니다. 뭐야? 지금 신성 쪽으로 가지 않고 결국은 시아버지의 묘가 있는 근처에 초가집을 얻어갖고 사네요. 자, 사방은 황량한 산만 있고 마을은 쓸쓸하고 아침 저녁으로 원숭이가 휘파람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자, 되게 묘 주변에 적막한 곳이네요.
자, 이때 사씨 집안의 소공자 누구냐면 사씨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 남동생이 지금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누나가 지금 시집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 달려와서 통곡을 합니다.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의대 친정으로 돌아오는 건데 자, 그래서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겼거든. 자, 누나가 시집에서 쫓겨나서 결국 친정으로 오면 남동생인 내가 같이 돌봐주면서 아, 이렇게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님은 왜 이 빈 산에 지금 여기 시아버지가 계신 묘소에 계십니까? 자, 그랬더니 내가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았겠으며 또 어머니의 혼백을 모시고 싶지 않았겠니? 다만 생각건대 일단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자, 유씨 집안과는 영원 이별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뭐 자기는 유씨 집안의 아직 며느리로서의 어떤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디 털끝만큼의 죄악도 없고 그다음에 남편인 살림 또한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잘못, 결백함을 분명히 밝혀줄 거야. 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명한 군자니 비록 한때 모함에서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어찌 없겠니 그랬으니까 자, 지금 남편을 믿는 겁니다. 언젠간 이것이 이제 사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서로 칼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 할지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소사께서 시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어떻게 충분히 잘 대접을 해줬단 말이야. 대우를 해줬는데 자, 소사의 묘 아래 늙어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난 자기는 유소사의 며느리로서 자랑스럽게 죽겠다는 뜻이에요. 자, 아우는 동생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여기 있는 남동생도 이 누나의 그 확고한 의지를 알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부탁을 해봤자 소용없을 줄 알고 즉시 집으로 가서 누나를 지금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사내종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시비 한 명. 자, 이걸 한 명씩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내줍니다, 지금. 자, 그런데 자, 누나 입장에서 또 누구를 걱정하냐면 친정집을 더 걱정하다 보니까 자, 우리 집에 본디 하인이 별로 없는데 여기 하인 2명을 두면 어디에 쓰겠는가? 그리고 늙은 사내종은 문을 지키게 하고는 자, 시비는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주세요? 친정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친정집의 일을 돕게 합니다. 자, 이 땅은 유씨 종족이 모이는 곳으로 하인들이 거주했는데 자, 사씨가 온 것을 보고는 문하나에 존경하지 않는 사람. 자, 사씨가 쫓겨난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유씨 집안의 그 친척들은 누구를 대우해 주는 거야? 사씨를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서로 도우니 좋기 의지가 되었고 사씨는 질삼에 뛰어나서 그걸 뭐라는 거야? 품을 팔아 옷도 만들고 옷감도 짜며 생활을 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생활을 하네요. 게다가 몸에 지니고 온 약간의 그 장신구, 폐물이 있었는데 진주와 폐물 등을 팔아서 부족한데 보태 썼으니 고초가 심하기는 해도 세월을 보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나 봐. 자, 이 무렵 교씨는 사씨가 신성의 친정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유씨 집안의 묘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이는 분명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 자기가 결국 어떻게 이 유씨 집안의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도를 지금 깨닫고는 자, 누구한테? 남편이 한림한테 고했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씨는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짓고서 어찌 감히 유씨 집안의 묘 아래 머무나요? 이렇게 또 한번 어떻게 하는 거야? 디스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이미 쫓겨난 뒤니 행인과 같아서 동서남북 어디든 마음대로 머물 수 있어. 게다가 그 땅은 비단 유씨 집안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처하는 거니까 어찌 그곳을 못 오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교씨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자, 이것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될 것을 암시하는 부분. 자, 뒷부분에서 사씨는 지금 착한 인물로 그 다음에 교씨는 악인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상당히 지금 현모양처에다가 가부장제의 어떤 충실한 인물이고 어지고 현명한 여성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그 두 부인 고모가 있어. 유연수의 고모도 되게 현명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되게 서로 잘 통했어. 그리고 또 고모가 되게 이뻐해줬는데 고모도 나중에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거리가 이게 멀어지게 되고요. 자, 교씨 입장에서는 되게 교활하고 사악해요. 탐욕적 인물이고, 자, 이 사람들과 어울려 악행과 패륜을 저지르게 되죠. 자, 문제는 여기 있는 유연수란 인물인데 상당히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자, 사씨를 되게 좋아하기도, 사랑하긴 하지만 뭔가 판단력이 조금 흐립니다. 자, 그리고 사씨를 내쫓았다가 다시 정실 부인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자, 이 작품의 교훈성은, 자, 원래 한글로 지어졌던 것을 누가, 김춘택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문으로 옮길 정도로 그만큼 이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상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교훈과 감동, 이것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문으로 옮겨놓은 부분도 있고요. 자, 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 풍간 소설로서, 이 풍간이라는 것은 어떤 글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어떤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뭔가 간언하는 내용의 이런 작품을 풍간소설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인물 숙종, 유연수는 바로 숙종임금을, 사씨는 인현왕후를, 조씨는 바로 장희빈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 자, 인현왕후는 결국 어떻게 돼? 나중에 복권이 되는,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 여기는 누가? 사씨는 다시 정실 부인이 되는 이 사건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